안녕하세요. 현장 어떠니의 김희택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2023년도 7월 13일에 모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기계 끼임 사고입니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38세의 재해자분께서 열처리 보수 장비를 보수하는 작업을 하던 중에 장비에 머리가 끼면서 사망하신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장비 또는 기계에 몸이 끼어서 근로자분이 사망하시는 사고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끼임 사고 발생 현황, 그리고 끼임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 그리고 끼임 사고와 관련된 우리 법령의 내용, 마지막으로는 재해자분이 너무 젊으셔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은데 젊으신 만큼 손해배상하고 관련된 얘기를 조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끼임 사고 발생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2022년 한 해 동안 77명의 근로자분께서 끼임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끼임 사고가 왜 발생하느냐? 어떤 장비나 기계가 작동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분이 일을 하고 계실 때 갑자기 장비가 작동하면 근로자분이 끼이시겠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근로자분이 지나가시거나 작업을 하시면서 옷 같은 게 그 사이에 말리면서 신체가 그 사이에 끼어서 돌아가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기계가 가동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분이 작업을 하시는데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건데요. 먼저 그 부분은 근로자분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기계를 작동을 중지하고 정비를 하시겠죠. 그런데 다른 근로자분이 와서 갑자기 기계를 가동시키면 안에서 근무하시던 근로자분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SRT 고속철도 현장이었는데 뭐 몇만 볼트짜리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공사 현장 관계자가 근로감독관과 경찰에게 전신 좀 만져봐라. 여기는 전기가 다 차단된 장소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만져보라고 권유를 했어요. 근데 그때 경찰관이나 근로감독관이 아무도 만지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전기가 흐를까 봐 겁이 나서. 이것처럼 매일 다루시는 분들은 위험성을 잘 모르세요. 처음 보는 사람만 위험성을 느끼죠. 이런 것처럼 매일 기계를 보시는 근로자분들은 가동하는 범위 내에 몸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으세요. 만약에 거기서 실수가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몸이 끼어서 사망하실 수가 있겠죠. 근로자분이 기계 작동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하는데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89조 제1항에서 기계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 배치, 교육, 작업 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가 미리 확인해라 라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89조 2항은 기계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 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 방법에 따라서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기계를 가동하기 전에 근로자의 배치, 작업 방법, 방호장치 등을 확인하고 신호수가 기계 작동 범위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호를 해야만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호장치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만이 끼임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는 사업주는 기계기구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을 해서 방호장치가 항상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를 가동시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방호장치는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기계나 장비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방호장치를 떼야 돼요. 그러면은 법에서 항상 방호장치가 설치된 상태로 작업을 하라고 돼 있는데 그걸 위반하는 게 아니냐, 뭔 법이 이렇게 만들었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대비해서 우리 9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비 또는 수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정비 또는 수리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정지시키고 정비 또는 수리 작업을 할 때 다른 근로자분이 와서 갑자기 기계를 작동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스타트 버튼에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그 열쇠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갑자기 가동시키지 못할 거 아니에요. 또 정비 작업을 하는데 어떤 부적절한 방법을 해갖고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는 기계가 갑자기 가동하지 않도록 작업지휘자가 적절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지도하는 하에서만 정비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계에 끼어서 발생하는 사고는 어떤 작업을 하든 간에 가동 범위 안에 들어가면은 기계가 정지되도록 하고
방호장치를 설치해서 정지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정비나 수리를 하게 되면 미리 그 기계를 정지시키고 다른 사람이 작동시키지 못하도록 조치를 한 다음에 작업을 한다면 끼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7월 16일 사고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법은 손해라는 것을 결국은 돈으로 환산을 합니다. 우리는 손해라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눠요. 재산적 손해하고 정신적 손해. 자, 먼저 재산적 손해를 보면 재산적 손해는 또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라고 나누는데요. 적극적 손해는 어떤 불법 행위, 산재 발생 이런 게 있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소극적 손해라는 거는 내가 산업재해를 입어서 벌어들이지 못하게 된 비용을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산재로 손가락이 잘렸어요. 그러면 이 손가락을 붙이고 치료를 하고 해야지 산재 발생 전의 상태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치료하는데 필요한 비용, 이게 적극적 손해라고 해요. 손가락을 치료하는 동안 제가 정상적으로 일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은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벌어들인 수입이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줄어드는 수입을 우리가 일실소득이라고 하고 소극적 손해라고 해요. 정신적 손해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자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또 소극적 손해, 일실소득, 벌어들일 수 있는 걸 못 벌었다.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 법원이 갖고 있어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은 30세 초반의 근로자분이 사망하신 경우랑 60세 근로자분이 사망하신 거. 30세 근로자는 35년 동안 벌 소득을 못 벌게 됐다. 이렇게 평가받을 거고 60세 근로자분이 사망하시면 5년 동안 벌 소득을 못 벌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나이가 젊으신 분이 손해배상액이 더 크겠죠. 그래서 소극적 손해는 나이가 젊으실수록 소득이 많으실수록 더 많이 산정이 되게 됩니다. 수식에 따르면 재해자분이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은 우리 법원은 통상의 사고에서는 1억 원을 최대 한도로 보고 있고 그리고 과실 비율에 따라서 위자료를 다르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에 대한 기준은 법으로 된 게 아니라 우리 법원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판을 담당하시는 판사님들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라든가 과실 산정 부분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어찌됐든 이번 사건처럼 근로자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일시소득하고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가 문제가 되는데 일시소득의 경우에는 젊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금액이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현장 어떠니의 김익택 변호사였습니다.